이번 주 시카고 일원이 치명적인 맹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모레 수요일인 17일 오전 9시까지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교통 시스템도 악천후로 오늘 오전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헤어를 비롯한 미 전역의 공항에서 수천 건의 항공편 지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오늘 오후 치러집니다. 트럼프의 대세론이 실제 표심으로 나타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도 불어닥친 북극 한파도 경선 결과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지난 13일 토요일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지난 13일 오후 5시 놀스브룩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신년 할애식을 겸한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스팸 전화 및 문자 불만 접수 건수가 5번째로 높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 포함한 패스트푸드 대기업들이 아동 노동법 위반의 온상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시카고 일원의 치명적인 맹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17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보는 분과 쿡, 디카브, 듀페이지, 그룬디, 케인, 캔달, 레이크, 러셀, 리, 리빙스턴, 메카니 이외 북부 및 남부 윌 카운티를 대상으로는 내일 정오까지 유효합니다. ABC7 기상학자 트레이스 버틀러는 오늘 하루 대부분 지역이 영하 25도에서 35도 사이의 체감 온도를 보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는데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는 몇몇 테슬라 운전자가 에버그린파크 95번가와 웨스턴 애비뉴 근처 한 곳에서 추위로 인해 방전된 배터리와 작동 가능한 충전소 부족으로 발이 묶인 채 발견되기도 했죠. 일부 운전자는 차량을 충전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다른 운전자들은 견인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의보가 발령된 이때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며 이런 온도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동상이나 저체온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 시청에서는 힐링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카고시는 주말 6곳의 센터를 오픈 운영했죠. 기온이 32도 밑으로 떨어지면 언제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시카고 공립화학교는 이 같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오늘 CPS 건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죠. CPS를 비롯한 모든 주내 공립화학교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오늘 하루 휴교입니다. 아직 화요일, 내일 등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CPS는 현재 기상 조건이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영하 20도 이하의 체감 온도가 계속된다면 수업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교통 시스템도 악천후로 오늘 오전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오헤어를 비롯한 미 전역의 공항 수천 건의 항공편이 지연 취소됐습니다. 어제 항공편 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항공편 4,000편 이상이 연기됐고 1,00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공항은 역시 북부 전역의 공항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폭풍 경보가 내려진 덴버에서도 이날 도착 항공편의 10%가 취소됐는데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약 260여 편도 취소됐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미끄러운 도로 상태와 거센 바람으로 차량 충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쉐드 수족관은 한파경보로 인해 오픈 시간을 9시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시카고 역사박물관은 오늘 하루 휴관합니다. 대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오늘 오후 치러집니다. 트럼프의 대세론이 실제 표심으로 나타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지역에 불어닥친 북극 한파도 경선 결과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이오와는 50개의 주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이 치러지는 곳이죠. 아이오와도 코커스 역사상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 투표율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열성적인 지지자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선 경선은 크게 두 가지죠.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입니다. 먼저 이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 코커스는 당원만 참여가 가능하죠.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지지 발언을 듣고 발언을 직접 할 수도 있어서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코커스 투표율은 보통 30%가 잘 넘지 않는데 가뜩이나 추운 날씨까지 겹쳐 더욱 변수로 꼽히는 겁니다. 첫 경선이다 보니 대선 풍향계로도 읽힐 텐데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죠. 아이오와는 백인 보수층이 많고 복음주의 기독교 성향도 강한 곳이어서 트럼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5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월 조사에 비해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 30%포인트가량 앞서는 독주입니다. 따라서 아이오와 코커스의 최대 관심은 누가 2위를 차지하고 또 얼마나 트럼프에 따라붙을지가 될 전망입니다. 일찌감치 아이오와에 올인한 디샌티스, 또 최근 상승세로 보이는 헤일리 모두 예상 밖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토요일은 121년 전인 1903년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한국의 최초 공식 이민이자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이죠. 시카고 한인회에서도 이날을 기념해 날새 소재한 BBQ 가든에서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최은주 한인회장입니다. 오늘 사실은 매기 데일리 세너 그 광장에서 국기가 미리 개양이 돼 있어요. 이제는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우리가 개양식을 못하고 개양되어 있는 국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 가려고 했으나 날씨상 그리고 또 많은 어르신들도 오시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BBQ 가든에서 기념식을 겸하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한인의 이사 임원과 지난 12일 라스베가스에서 폐막한 가전정보통신박람회 CES 2024에 참석 후 시카고를 찾은 부산광역시 김광회 경제부시장 일행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김 부시장은 일리노이 대학 출신으로 시카고는 22년 만에 첫 방문이라며 감회가 새롭다고 말합니다. 부산은 시카고와 자매결연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도시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시카고가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2007년에 호남식 시장님 때 자매결연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교류가 있었지만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9월 달쯤 돼서 박영준 시장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시카고를 둘러보고 시카고 시장님도 만나고 우리 교포들도 만나서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언론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한인 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김정은 시카고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김창범, 박해달 전 한인회장, 고혜선 여성회장, 김정호 제한군인회장, 지인전 일리노이 부동산인협회장, 이진 메인타운십 교육위원 등 여러 단체장들도 함께 미주 한인이민 역사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김창범, 박해달 전 한인회장, 김정한 총영사입니다. 내가 저 한미수교 100주년 때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꽃차를 63대가 동원된 퍼레이드를 주관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지난 날이 떠오르고 감개무량합니다. 그 이후 역대 회장들 중에서 그 한미수교에 대한 어떤 기념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최 회장한테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260만 동포를 대표하는 미주 총연합회가 원래 하나로 돼가지고 정말 한국인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푸스텝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과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했지만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발효된 지 또 70주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든든한 이제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단지 정치 부분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 그리고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이제 교류 협력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특히 그 중서부와 우리나라 간의 관계에서 그 자매 결연 도시인 시카고와 부산시 간의 교류가 증진되면은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카고 지역 교회 협의회장 김영문 목사는 한인 이민 역사와 괴를 함께하는 미주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디아스포라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지고 또 121년 전에 하와이에 우리 한인들이 왔는데 처음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이 교회의 책임도 우리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한인들이 미주에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째로 이런 기념식을 가진다는 자체가 너무나 보람이고 감사드리고 한인으로서 우리가 미주 전체에서 우리 한인만 한인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한인들이 더욱더 힘을 합쳐서 동포들에게 또 미국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인으로서 더욱더 성장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선진 미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식민 역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사회에 와서 선조들의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우를 받고 우리가 후손들이 대대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시 되새기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선조들의 그 개척 정신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카고 한인회가 시카고 동포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말 선조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잘 살아남았을지도 걱정스럽고 또 6.25를 지나면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뿌리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영광도 함께 누리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치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문화나 예술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권위가 바로 서고 위상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자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지난 13일 오후 5시 놀스브룩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신년 할애식을 겸한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카고 평통 소속 위원과 임원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식전 행사로 북한 참상 강연의 영상을 시청했고 이후 정동욱 중서부 연합회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상영, 윤기로 중서부 한인회 연합회장과 김기령 시카고 평통회장의 신년사, 진한순 민주평통운영위원회 격려사를 함께했습니다. 김기령 회장은 신년사에서 궂은 날씨에도 일리노이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120여 명의 위원과 임원이 참석했다며 평화 통일에 대한 사명감과 투철한 안보의식, 애국애족의 마음을 모아 올해도 통일을 이루는 데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시카고 평통은 일리노이를 포함해 미주리와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인디애나 등 13개 주를 망라해 미국 내 가장 많은 주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염원에 출발한 바로 한인 동포들과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힘과 마음을 모으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동포사회가 내가 먼저라는 풍토가 자리매겨나는 갑진년 청룡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년같이 비상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축사는 김종환 시카고 총영사와 최은주 한인회장이 맡았습니다. 한미 간 우호 증진과 그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에 보탬이 되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차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과 우리의 앞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2부 순서에서는 안대식 미네소타 분회장과 정동욱 부회장, 강원택 켄터키 분회장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으며 시카고 협의회 임원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 통과 특별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더불어 각주 위원장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활동 보고가 있었는데요. 일리노이주는 탈북민 재정착 등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난 2014년 주의회 차원에서 처음 통과시킨 바 있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미 전국에서 50개 스테이트에서 일리노이가 최초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13개 스테이트에 공유를 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결의안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정치인들하고 유대관계가 돈독할수록 우리들의 한인들의 소수민족들의 입지를 구성을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가 많이 발생을 하죠. 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켄터키고 두 번째가 미조리입니다. 회기연도 안에 지금 2개 주는 통과시킬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3부 순서에서는 평화통일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서 활발한 대북 인권운동을 벌이는 탈북민 이서연 씨가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 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감사하다며 더 많은 탈북민들이 그들의 삶과 의미, 경험, 가치, 목적들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일단 서감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항상 북한 인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의미가 남다른 게 시카고에서 이렇게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특별위원회에도 개설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나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가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인권활동가로서 본인만의 쓰임새가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서연 씨의 강연 내용, 내일 이 시간 보다 자세하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스팸 전화 및 문자 불만 접수 건수가 5번째로 높은 주로 나타났는데요. ABC7 시카고가 로보캘러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대부분 기간 동안 일리노이주 주민은 16억 건 이상의 스팸 전화와 132억 건의 스팸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제 시 또는 온라인 양식에서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ABC7은 제안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데이터의 잠재적 오용이나 공유 방식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철자가 틀린 단어가 포함된 스팸 문자 메시지를 주의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카고의 G 모양의 파토홀이 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처음 X에 올린 게시글은 게재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레드홀로 알려진 이 쥐구멍은 일종의 파토홀인데 G 모양으로 생겨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겁니다. 쥐와 도로 위 파인 구멍을 뜻하는 파토홀을 결합해 레드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시카고 레드홀이 유명해진 건 예술가이자 코미디언인 윈슬로우 듀메인이 남긴 게시물 때문입니다. 그의 재미있다는 반응의 게시물을 보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면서 시카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겁니다. 시카고 지역 언론은 물론이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전국 유력지와 방송들도 잇따라 이를 보도하고 있죠.
쥐 모양의 파톨은 9년 연속 쥐가 많은 도시로 악명을 떨친 시카고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징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일원은 모레 수요일까지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눈이 내릴 가능성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1도, 밤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집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최고 1도, 밤 최저 영하 9도입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